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늦가을 비가 유리 지붕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다. 검은 상복 소매 끝에 식은 땀이 맺혔다. 향 냄새가 옷깃 깊숙이 스며든 채 윤정혜는 남편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때였다. 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며느리 박서연이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 인조와 두꺼운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어머님, 이거 형식적인 절차예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굵은 글씨로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상속폭이 각서였다. 심장이 2번 크게 뛰었다. 형식적이라니 왜 지금이지? 머릿속이 어지러워지는 사이 며느리는 의자 앞으로 인주를 밀어놓았다. 세금 문제도 있고 아버님 재산이 복잡하잖아요. 일단 아들 앞으로 정리해 놓는 게 깔끔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재촉하는 기운이 숨길 수 없이 번졌다. 윤정혜는 주머니 속 인감도장을 더듬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자 남편의 마지막 밤이 스쳤다. 사람 너무 믿지 마라. 그때는 그냥 피곤해서 하는 말이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이 가슴을 죄었다. 손이 서류 위로 올라가는 순간 상복 주머니 안에서 진동이 울렸다. 카카오톡 특유의 띠링 소리. 윤정혜는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발신자는 최 실장이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지금 절대 도장 찍으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영상 유언장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눈앞에 글자가 흐릿해졌다. 영상 유언장이라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며느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님, 시간이 없어요. 손님들 오기 전에 끝내야 해요. 뒤쪽에서 아들 윤지연이 다가왔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은 바닥만 응시했다. 정혜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향 냄새와 인주의 쇠, 비릿한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이마를 비췄다. 종이 위에 떨어진 자신의 그림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절차가 아니다. 남편의 웃는 얼굴이 영정 너머로 겹쳐 보였다. 며느리가 의자를 당겨 앉히려는 순간 정혜는 조용히 손을 거뒀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담긴 단호함이 장례식장의 공기를 바꿨다. 잠시 정적. 비가 조금 더 세게 지붕을 두드렸다. 아들이 입술을 깨물고 며느리는 시선을 피했다. 정혜는 휴대폰을 단단히 쥐었다. 최 실장이 온다. 진실이 온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해갔다. 슬픔에 젖은 과부의 눈에서 얼음장 같은 결의가 번쩍였다. 오늘 이 장례식장은 단순히 남편을 보내는 자리가 아니다. 그의 유산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전쟁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무기를 손에 쥔 전사였다. 다시 한번 영정을 바라봤다. 여보, 제가 지킬게요. 속삭임은 작았지만 그 울림은 가슴속 깊이 밝혔다. 장례식장의 공기가 차갑게 스며든다. 폐속까지 스치는 냉기가 마음을 움켜쥔다. 나는 영정의 미소를 올려다봤다. 유리액자 위로 부드러운 빛이 번졌다. 그 미소가 나를 과거로 이끌었다. 봄 햇살이 마당 먼지를 금빛으로 띄웠다. 하얀 천으로 덮인 의자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웃음소리가 구름처럼 흘렀다. 꽃잎이 천천히 내려와 어깨에 닿았다. 나는 연분홍 한복의 고름을 매만졌다. 정혜 씨, 오늘 정말 예쁩니다. 동네 어르신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부엌에서는 커다란 냄비가 끓고 있었다. 간장과 파향이 김을 타고 번졌다. 그 향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었다. 남편 윤태수는 말이 적었다. 그러나 눈빛이 모든 것을 대신했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손등에 굵은 핏줄이 드러났다. 우리 잘 살아봅시다. 짧았지만 믿음이 묻어났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첫여름 장마밤에 부엌이 떠올랐다. 우리는 나란히 김치전을 부쳤다. 기름이 작은 폭죽처럼 튀었다. 창밖 지붕에 빗방울이 리듬을 만들었다. 젓가락으로 전을 뒤집는 소리가 바삭했다. 아이의 울음과 젖비린내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남편은 새벽마다 젖병을 씻었다. 조금 더 자. 그 배려가 새벽 공기보다 맑았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 우리는 새벽에 도시락을 쌌다.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이야. 아이의 웃음이 햇살처럼 번졌다. 세월이 흐르며 집은 흔적들로 채워졌다. 문틀의 연필 자국이 키를 기록했다. 벽 사진은 해에 조금 바랬다. 설날 아침 떡국 냄새가 거실을 채웠다. 방바닥의 온기가 발바닥을 감쌌다. 그 평온을 나는 사랑했다. 아들이 사회인이 되었을 때 남편과 해질녘 공원을 걸었다. 저 구름 금방 모양이 바뀌네. 조심스러운 말투가 마음을 덮었다. 명절마다 식탁은 넉넉했다. 장아찌의 짠내와 같 지은 밥냄새가 공평했다. 친척들 웃음은 때로 시끄러웠지만 그 소리가 마음을 채웠다. 며느리 박서연이 처음 왔을 때 나는 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어서 와요. 가족이 되었으니 편하게 지내요. 그 말은 짧아도 진심이었다. 그날 밤 새 이불을 펼쳤다. 섬유유연제 향이 방에 번졌다.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다. 다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겨울 오후 눈발이 마당을 덮었다. 공기가 유리잔처럼 맑았다. 현관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를 나눴다. 목소리가 낮았다. 내가 다가가자 말들이 갑자기 얇아졌다. 어머니 추우세요? 들어가세요?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믿음은 질문보다 크다고 배웠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는 옛말이 스쳤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가정은 다르다고, 분명 다르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남편은 가끔 밤하늘을 오래 바라봤다. 정해야 바람이 바뀌면 냄새도 바뀐다. 그 말이 괜히 멋져서 웃었다. 그래도 집 안냄새는 변하지 않아요. 그 대화가 오래 남았다. 그 모든 장면이 내 안에 기둥을 세웠다. 작은 기쁨들이 하루하루 쌓였다. 눈물의 염분도 그 위에 묻어났다. 그 결이 따뜻하다가 차가워졌다. 나는 그 기억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겨울의 공기는 얇고 차가웠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볼을 스쳤다. 마당에는 눈이 고르게 쌓였다. 고요함이 이불처럼 덮였다. 현관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다. 둘의 어깨가 서로 기울어 있었다. 낮은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렸다. 나는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 순간 대화가 뚝 끊겼다. 아들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추우세요? 들어가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굳이 묻지 않았다. 믿음은 질문보다 크다고 믿었다. 부엌에 들어서자 김이 가득 찼다. 끓는 국물 냄새가 마음을 덮었다. 나는 손을 씻으며 숨을 고르았다. 수돗물의 차가움이 손끝을 타고 올랐다. 며느리가 들어와 찻잔을 놓았다. 어머니 따뜻한 차 드세요. 찬물의 은은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다. 나는 미소로 답했다. 그 작은 친절이 마음을 풀어줬다. 그날 밤 눈발이 더 굵어졌다. 거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번졌다. 벽식의 초침이 일정하게 움직였다. 나는 앨범을 꺼냈다. 사진 속 웃음들이 방안을 채웠다. 남편이 웃는 모습은 언제나 같았다. 따뜻하지만 깊은 주름이 있었다. 정해야 사람은 믿을 수 있을 때 믿어야 한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았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다. 하지만 이유를 묻지 않았다. 며느리와 아들은 종종 늦게 귀가했다. 나는 불을 켜놓고 기다렸다. 문이 열릴 때마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알 수 없는 냄새가 스쳤다.
가끔은 웃음이 과하게 높았다. 가끔은 목소리가 지나치게 낮았다. 나는 부엌 창가에 서서 김치냉장고 불빛을 바라봤다. 문을 열면 시큼한 냄새가 올라왔다. 그 냄새가 오늘따라 유난히 진했다. 손끝으로 뚜껑을 닫으며 생각했다. 이 평온이 오래가길. 그러나 마음 한켠이 얇게 흔들렸다. 그 떨림을 애써 무시했다. 설거지 물속에 손을 담갔다. 미지근한 온기가 팔목까지 번졌다. 창밖 눈발이 잦아들었다. 대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내일은 날이 풀린다더라.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함이 손바닥을 채웠다. 그러나 가슴속은 여전히 싸늘했다. 그 온도 차를 느끼면서 나는 천천히 불을 끄고 방으로 향했다. 침대에 눕자 천장 무늬가 흐릿하게 번졌다. 눈을 감아도 현관 앞 두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표정 속에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심장이 조용히 두 번 뛰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믿음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지만 그 믿음이 곧 시험대에 오를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창문 밖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 속삭임이 내 마음에 작은 금을 그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창문 밖에서는 가느다란 햇살이 부엌 바닥을 비췄다. 나는 떡국을 끓이며 국물 맛을 봤다. 김이 하얗게 올라와 안경을 살짝 흐리게 했다. 거실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검은 슬리퍼 밑창이 마룻바닥을 스쳤다. 어머니 떡국 냄새가 옛날 같네요. 며느리 박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어딘가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 미묘한 기운이 귀를 찔렀다. 나는 웃으며 국을 떠서 건넸다. 추우니까 뜨끈하게 먹어. 그녀는 그릇을 받으며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다. 아버님 계실 때는 이렇게 간이 세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숟가락이 그릇 안에서 가볍게 부딪혔다. 국물 김 사이로 미묘한 웃음이 스쳤다. 그 말이 가슴 안쪽을 스쳤다.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얇고 차가운 칼날이었다. 입맛이 바뀐 거지. 나이 들면 그렇잖아.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부엌 한쪽에서 냉장고 모터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길게 이어졌다. 요즘은 입맛도 생활도 많이 변하셨죠. 그녀의 시선이 살짝 내려갔다. 그 한마디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국자에서 떨어진 국물이 살짝 흘렀다. 뜨거운 방울이 손등을 스쳤다. 나는 그 열기를 참고 행주로 닦았다. 숨이 조금 가빴다. 거실 시계 초침이 일정하게 움직였다. 묘한 정적이 부엌을 감쌌다. 정말 젊을 때는 이 집이 참 정갈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나는 말없이 찬장을 정리했다. 그 안에서 장아찌 병 뚜껑이 미세하게 덜컹였다. 저는 바빠도 제 집은 항상 깔끔하게 하거든요. 말끝에 묘한 강조가 묻어났다. 귀 뒤로 뜨거운 피가 오르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표정은 변하지 않게 붙들었다.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른 거지.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창밖에서는 까치 한 마리가 울었다. 그 울음이 길게 메아리 쳤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이번 설날에는 제 방식으로 준비해도 될까요? 물음이었지만 이미 결정된 어투였다. 나는 대답 대신 국그릇을 씻기 시작했다. 물속에서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내 안에 오래된 기억을 두드렸다. 남편과 함께 설을 준비하던 시절, 부엌에 가득하던 웃음소리와 손길. 이제 그 자리에는 나를 평가하는 목소리만 남아 있었다. 수돗물이 점점 미지근해졌다. 나는 천천히 손을 꺼냈다.
행주를 짜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천이 삐걱 소리를 냈다. 그럼 저는 시장에 다녀올게요. 그녀가 외투를 챙기며 말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남은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손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 속에 자존심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하늘이 얇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햇빛이 흐려지고 부엌안이 조금 더 어두워졌다. 그 어둠 속에서 내 안의 의심이 조금 더 선명해졌다. 문이 닫히자 부엌이 조용해졌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낮게 울렸다. 나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손을 모았다. 손끝에 남은 미지근한 물기마저 차갑게 식었다. 식탁 위에는 반쯤 비운 떡국 그릇이 있었다. 김이 사라지고 국물 표면이 식어 있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입없는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그 소리가 유리창을 타고 귀로 스며들었다. 나는 부엌 바닥의 작은 얼룩을 바라봤다. 행주로 닦아도 남아있는 오래된 자국이었다. 그 자국이 마치 내 마음 같았다. 지워지지 않고 시간만 더 씌워졌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탁자 위에서 가볍게 떨렸다. 화면에 찍힌 이름은 아들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무슨 얘긴데 내 목소리에도 경계가 묻어났다. 그냥 집안 정리 문제예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래 들어와서 얘기하자. 통화는 짧게 끝났다. 식탁 위로 가만히 내려앉은 정적이 무거웠다. 나는 그릇을 부엌 싱크대에 옮겼다. 물줄기가 그릇을 때리며 소리를 냈다. 물방울이 손등에 튀었.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짧은 발자국 소리가 거실을 지나왔다. 어머니 시장 다녀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들떠 있었다. 양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채소와 과일이 비닐에 쌓여 있었다. 나는 가만히 지켜봤다. 그녀는 바쁘게 부엌을 오갔다. 이번 설엔 제가 메뉴를 좀 바꿔볼게요. 그 말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원래 하던 대로 해도 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요즘 손님들 입맛은 달라요. 칼이 도마 위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양파 냄새가 공기에 번졌다. 그 향이 눈을 약간 시리게 했다. 나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어머니 예전 방식은 좀 촌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 말이 다시 마음을 찔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마 위에 칼질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잠깐 다른 곳을 향했다. 아버님이 계셨으면 아마 저한테 맡기셨을 거예요. 그 목소리에는 은근한 자부심이 섞였다. 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식어갔다. 숨이 짧게 끊어졌다. 나는 부엌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 순간 다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이번엔 짧고 날카로웠다. 화면에 찍힌 이름은 최 실장이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스치는 불길한 예감을 더욱 짙게 했다. 나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집으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부엌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며느리는 여전히 칼질을 하고 있었다. 그 소리가 박자처럼 규칙적이었다. 그러나 그 규칙 속에 나를 벗어나려는 기운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식탁 의자를 밀었다. 의자가 마룻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길게 울렸다. 머릿속에서 아들이 했던 집안 정리라는 말이 맴돌았다. 그 말과 며느리의 웃음이 겹쳐졌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이 떠올랐다. 곧 무언가를 내게 요구할 것이다. 그 요구가 이 집안의 판을 바꾸려 할 것이다. 내 손이 식탁 모서리를 천천히 움켜쥐었다.
살짝 떨리는 손끝이 차가웠다. 나는 한 번 숨을 고르고 부엌 불을 껐다. 조용히 거실로 걸어 나왔다.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다. 오늘 밤 이 집의 공기가 바뀔 것만 같았다. 저녁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거실 등불이 노랗게 번지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식탁 위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두꺼운 종이 질감이 손끝까지 긴장을 전했다. 아들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흰 서류 몇 장이 천천히 나왔다. 어머니, 이거 오늘 정리해야 해요. 목소리가 단호했다. 나는 서류를 바라봤다. 굵은 글씨로 위임장이 적혀 있었다. 이건 뭐니? 내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재산명예 정리해요. 세금 문제도 있고 절차상 필요한 거예요. 아들이 눈을 피하며 말했다. 며느리가 다가와 인주와 인감 케이스를 식탁에 놓았다. 금속 케이스가 부드럽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어머님, 그냥 형식이에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녀의 미소는 얇았다. 나는 서류를 손끝으로 넘겼다.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은근히 풍겼다. 이걸 왜 지금 하는 거니? 내 시선이 며느리에게 향했다. 지금이 제일 깔끔해요. 손님 없을 때 처리하면 편하죠. 그녀가 재빨리 대답했다. 거실 시계가 똑딱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아들은 펜을 꺼내 서류 옆에 놓았다. 어머니, 우리를 믿으세요. 그 말이 가슴에 묘하게 밝혔다. 나는 숨을 고르며 펜을 바라봤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탁자 위에서 살짝 움직였다. 화면에는 최 실장이 찍혀 있었다. 지금 절대 서류에 도장 찍으시면 안 됩니다. 짧은 문자가 눈앞에서 선명하게 번졌다. 손끝이 순간 멈췄다. 왜 멈추세요?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살짝 조여왔다. 나는 조용히 서류를 다시 내려놓았다. 내용을 좀 읽어봐야겠다. 어머니, 저희가 이미 다 확인했어요. 문제 없어요. 아들이 말을 덧붙였다. 거실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었다. 냉장고 모터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그래도 내가 읽고 확인하겠다. 내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졌다. 며느리의 손이 인주 옆에서 가볍게 움찔했다. 시간이 없어요. 오늘 중으로 끝내야 돼요. 나는 시선을 그녀의 얼굴에 고정했다. 그 눈빛 속에 억지로 감춘 불안이 보였다. 창밖에서 바람이 커튼을 밀었다. 커튼천이 스치는 소리가 귀에 닿았다. 이건 서두를 일이 아니다. 나는 의자를 살짝 밀며 몸을 뒤로 뺐다. 아들이 깊게 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 말투가 처음으로 차갑게 느껴졌다. 심장이 천천히 2번 뛰었다.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서류를 천천히 덮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결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며느리의 미소가 순간 사라졌다. 아들은 말없이 서류를 봉투에 넣었다. 그 봉투가 식탁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이 내 속의 의심과 겹쳐졌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숨을 골랐다. 눈앞에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람 너무 믿지 마라. 그의 마지막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서류는 절대 서두를 일이 아니었다. 서류 봉투가 다시 식탁 위에 놓였다. 종이 모서리가 은은하게 떨리고 있었다. 며느리는 조용히 인주 뚜껑을 열었다. 붉은 인주 냄새가 공기에 번졌다. 어머님,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재촉이 묻어났다. 나는 서류를 바라봤다. 글자들이 묘하게 흔들려 보였다. 아들이 펜을 집어 내 쪽으로 밀었다.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천천히 2번 뛰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내용을 다 읽어야 한다. 내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다.
저희가 이미 확인했다니까요. 아들이 눈을 피하며 말했다. 며느리의 손이 인주 옆에서 기다렸다. 그 기다림이 압박처럼 다가왔다. 거실 시계가 초침을 또박또박 찍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는 서류 첫 장을 천천히 넘겼다. 종이 질감이 손끝을 스쳤다. 전, 재산, 일체를 위임한다. 그 문장이 눈앞에서 선명했다. 숨이 순간 멎는 것 같았다. 이건 단순한 절차가 아니었다. 이 조항은 무슨 뜻이냐? 나는 고개를 들고 물었다. 법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며느리가 재빨리 대답했다. 창밖에서 바람이 커튼을 밀었다. 커튼 천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난 서두를 생각이 없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아들이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괜히 문제 크게 만들지 마세요. 그 말투가 낯설게 차가웠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휴대폰이 주머니 안에서 울렸다. 최 실장의 이름이 다시 떴다. 곧 도착합니다. 절대 도장 찍지 마세요. 문자 내용이 손끝에 불을 붙였다. 나는 서류를 덮고 펜을 밀어냈다. 이건 오늘 못한다. 며느리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아들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거실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다. 냉장고 모터 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그럼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며느리가 의자를 밀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의자가 마룻바닥을 긁는 소리가 길었다. 그 소리가 귀에 남았다. 아들은 서류를 봉투에 넣었다. 봉투가 식탁 위에서 둔탁하게 떨어졌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숨을 골랐다. 손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창밖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번졌다. 그 빛이 서류 봉투를 스쳤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인 구두 소리가 가까워졌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막지만 단호한 소리였다. 누구세요? 아들이 문 앞에서 물었다. 최 실장입니다. 짧고 분명한 대답이 돌아왔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아들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단단해졌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최 실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표정은 굳었지만 눈빛이 확고했다. 어머님 이거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그 작은 물건이 묵직하게 느껴졌다. 내 손에 전해진 순간 이 싸움이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았다. 아침 햇살이 부엌 바닥에 길게 드리웠다. 그러나 공기는 어제보다 훨씬 차가웠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밥이 놓여 있었다. 김이 사라지고 냄새만 공기에 남아 있었다. 아들은 이른 시간에 집을 나갔다. 회의가 있어서 늦게 들어올 거예요. 말은 짧았고 시선은 나를 피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그 소리가 부엌까지 스며들었다.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거실을 오갔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바쁘게 움직였다. 어머니 오늘은 연락 좀 줄이세요. 그녀의 말투에는 이유를 묻기 힘든 힘이 있었다. 왜 나는 천천히 물었다. 아버님 일로 얘기 돌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짧지만 선이 그어진 말이었다. 거실 한쪽에서 커튼이 흔들렸다. 바람이 스치며 얇은 먼지가 흩날렸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보았다. 카카오톡 창이 조용했다. 전날까지 활발하던 대화방이 멈춰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잠근 듯 했다. 나는 메시지를 보내봤다. 잘 지내니? 그러나 회색 체크 표시만 남았다. 읽지 않음이 오래 이어졌다. 냉장고 문을 열자 시큼한 김치 냄새가 올라왔다. 그 냄새가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다. 나는 문을 조용히 닫았다. 며느리가 주방으로 와서 말했다. 이번 주엔 제가 장을 볼게요. 괜찮다 내가 할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번거로우실 거예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거절이었다. 찬장문을 열어보니 내가 사두었던 반찬들이 줄어 있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조용히 바꾸어 놓은 듯했다. 거실 시계가 오전 10시를 알렸다. 나는 의자를 끌어 창가에 앉았다. 바깥 골목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났다. 그러나 그 소리도 멀게만 느껴졌다. 손바닥에 식탁 나무결이 느껴졌다. 그 감촉이 낯설었다. 며느리가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점심은 밖에서 먹고 들어올게요. 문이 닫히자 집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바람 소리조차 멎은 듯했다. 나는 전화를 걸어봤다. 친구 번호였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다른 번호도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안내가 반복됐다. 휴대폰 화면이 어둡게 꺼졌다. 그 어둠 속에 나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 부엌 싱크대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톡톡 간격이 일정했다. 그 규칙적인 소리가 마음을 서서히 잠식했다. 거실 한가운데에서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오늘 하루가 유난히 길어질 것 같았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집안은 고요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거실에 퍼졌다. 부엌 테이블 위에는 식지 않은 밥그릇이 있었다. 김이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냄새가 남았다. 나는 밥을 한 숟가락 떴다. 그러나 목구멍이 쉽게 열리지 않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현관문 틈을 스쳤다. 차가운 공기가 발목을 감쌌다. 휴대폰 화면을 켜보았다. 연락처 목록이 낯설게 보였다. 아들의 번호를 눌렀지만 통화는 곧바로 끊겼다. 손끝이 서늘해졌다. 이상한 기운이 몸을 감쌌다. 카카오톡 알림창은 여전히 조용했다. 마지막 대화 기록은 전날 밤이었다. 나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오래된 친구들의 번호가 적혀 있었다. 몇 번을 걸어도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안내음만 반복됐다.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이제 내가 닿을 수 있는 곳이 사라진 것 같았다. 거실 한쪽 창문이 바람에 흔들렸다. 유리와 틀이 가볍게 부딪혔다. 나는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켰다. 공기 속에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발소리가 거실로 들어왔다. 어머니 오늘 하루 편히 쉬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밝았다. 좀 쉬었지.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두었다. 포장 비닐이 바스락거렸다.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틈이 있었다. 나는 부엌 의자에 앉았다. 칼이 도마 위에서 일정하게 움직였다. 마늘 냄새가 공기에 퍼졌다. 그 향이 코끝을 자극했다. 아들하고는 통화했니? 내 질문에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아, 바빠서 못 받았을 거예요. 짧게 웃는 소리가 뒤따랐다. 저녁 준비가 끝나갈 무렵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의가 길어졌어요. 시선은 나를 스치고 곧 식탁으로 향했다. 식사 자리에서 대화는 거의 없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이어졌다. 어머니 요즘엔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다. 왜 나는 눈을 들어 물었다.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외부 사람 만나는 건 좀 줄이고. 그 말에 마음이 서늘해졌다. 식탁 위에 반찬이 하나둘 식어갔다. 등 뒤로 냉기가 스며들었다. 식사 후 그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혼자 남은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불 꺼진 부엌에서 냄비 뚜껑이 식으며 작은 딱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마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최 실장의 메시지가 화면에 있었다. 내일 중요한 증거를 가져가겠습니다. 그 한 줄이 심장을 세게 두드렸다. 이 집안의 공기가 곧 폭풍처럼 뒤집힐 것을 예감했다.
한겨울의 찬바람이 골목을 파고들었다. 내 두 손은 두툼한 장갑 안에서도 싸늘했다. 마을 회관 입구에 도착하니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다. 안에서 나는 웃음과 낮은 속삭임이 뒤섞였다. 그 소리가 유리벽을 타고 귓속으로 스며들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된장국 냄새가 퍼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나를 향했다. 순간 숨이 목구멍에서 걸렸다. 나는 조심스레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대답은 여기저기서 흘렀지만 온기가 담기지 않았다. 회의용 긴 탁자 한쪽이 비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 자리에 앉았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렸다. 가슴이 조금 더 조여왔다. 먼저 말을 꺼낸 건 큰 댁의 숙모였다. 정혜 씨 요즘 고생이 많다지?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숙모의 눈빛이 잠시 번쩍였다. 그런데 재산 정리는 언제 끝낼 거야? 탁자 위에 있던 종이컵이 손끝에서 흔들렸다. 물결이 조용히 일렁였다. 아직 정리 중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다른 친척이 끼어들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알아서 하겠지. 어른이 괜히 끼어들면 복잡해. 그 말에 내 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공기 속에 먼지 냄새와 김이 섞여 있었다. 그건 제 몫이기도 합니다. 말끝이 조금 단단해졌다. 몇몇이 고개를 저었다. 나이 들어 고집 부리면 결국 손해야. 그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왔다. 가슴 어딘가에 밝혀 서늘하게 번졌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쳤다. 그 바람이 목덜미를 차갑게 훑었다. 아들의 고모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사람이 상황을 알아야 해. 남편도 없는데. 마지막 단어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 무게가 뼈속까지 스며들었다. 눈앞 시야가 잠시 흐릿해졌다. 심장이 둔하게 뛰었다. 내 안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깨어났다. 남편이 병원 침대에서 나를 보던 눈빛, 정혜야 내 자리 지켜.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러나 지금 그 자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람들이 내 앞에 있었다. 의자 위에서 손이 무릎을 꼭 쥐었다. 손톱이 천천히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방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누군가가 기침을 했다. 그 짧은 소리조차 나를 향한 신호처럼 느껴졌다. 목구멍이 마르고 혀끝이 무거워졌다. 결국 아들이 하는 대로 두는 게 현명하지. 또 다른 목소리가 뒤에서 울렸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동자에 천천히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그러나 떨어뜨리지 않았다. 여기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다. 탁자 위 종이컵에 손을 올렸다. 컵 표면에 얇은 습기가 손끝을 적셨다. 숨을 길게 들이쉬며 나는 내 안에 불을 삼켰다. 벽식의 초침이 계속 전진했다. 그 소리가 귓속에서 메아리 쳤다. 누군가 의자를 밀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룻바닥을 긁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정혜 씨 그냥 편하게 맡겨. 마지막 말이 모처럼 밝혔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서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큰댁 숙모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이 들어서는 조용히 사는 게 좋아. 그 말이 부드러운 척하지만 속에는 뼈가 들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저지도 않았다. 마치 의자에 뿌리 내린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에서 까치 울음이 들렸다. 짧고 거친 울음이 벽을 타고 들어왔다. 아들의 사촌이 팔짱을 낀 채 말했다. 아들이 잘해주는데 뭐가 문제야. 내 심장이 천천히 뛰었다.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건
너희가 모르는 이야기야. 나는 낫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몇몇이 비웃듯 웃었다. 그 웃음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방 한쪽에서 누군가 기침을 했다. 그 기침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괜히 고집 부리다가 집안 평화만 깨져. 말끝에 얄팍한 웃음이 덧붙었다. 그 말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심장이 한번 크게 울렸다. 나는 시선을 천천히 돌렸다. 모든 얼굴들이 나를 향해 있었다. 그 시선 속엔 연민도 존중도 없었다. 오직 판단과 거리감만 있었다. 벽식의 초침이 느리게 움직였다. 그 소리가 귀에 깊게 박혔다.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누군가 중얼거렸다.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의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숨이 한순간 멎는 것 같았다. 목구멍이 마르고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눈물은 삼켰다.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나는 의자 팔걸이를 잡았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마루 위에서 발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정혜 씨 괜한 싸움은 하지 마.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 말이 방 안의 마지막 모처럼 밝혔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알았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쳤다. 그 바람이 내 뺨을 차갑게 훑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가슴 속 공기가 서서히 달궈졌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내 심장 소리만 커졌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사람 너무 믿지 마라. 그 말이 방 안에 울리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의 사람들을 하나씩 바라봤다. 그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었다. 내 자리는 내가 지킵니다. 목소리가 방 안에 또렷하게 퍼졌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더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벽식의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전보다 또렷했다.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다. 그리고 숨을 고르게 쉬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밤하늘이 잿빛 구름으로 덮였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지붕을 타고 번졌다. 부드럽지만 끝없이 이어졌다. 나는 거실불을 끄고 창가에 섰다. 유리에 빗물이 길게 흘렀다. 차가운 유리 표면이 손끝을 식혔다. 그 차가움이 마음속까지 번졌다. 집안은 조용했다. 멀리 냉장고 모터 소리만 낮게 울렸다. 오늘 낮의 목소리들이 아직 귓속에 남아있었다. 그 말들이 비와 함께 되살아났다. 남편도 없는데 나이 들어 고집 부리면 손해야. 그 문장들이 빗소리 속에 섞여 맴돌았다. 가슴이 다시 서늘해졌다. 소파에 앉아 가죽 쿠션이 차갑게 등을 받쳤다. 손바닥으로 천천히 팔걸이를 쓸었다. 매끈한 감촉이 기묘하게 낯설었다. 거실 한쪽에서 시계 초침이 움직였다. 틱, 틱, 간격이 또렷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빗소리가 귓속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가 마치 멀리서 올려오는 북소리 같았다. 심장이 그 박자에 맞춰 뛰었다. 남편과 함께 보낸 지난 겨울이 떠올랐다. 그는 창밖 눈을 보며 차를 마셨다. 정혜야, 바람 소리를 들어봐. 그 말이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목소리가 없는 겨울이었다. 손끝이 점점 더 차가워졌다.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꼭 모았다. 빗방울이 창문을 세게 두드렸다. 그 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얇은 금이 벌어졌다. 그 틈으로 한숨이 흘러나왔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속삭임이 어둠 속에 묻혔다. 부엌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톡, 톡. 규칙적인 울림이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싱크대 위의 그릇이 빛을 받았다. 빗소리와 물방울 소리가 겹쳤다. 그 합이 마음을 묘하게 가라앉혔다. 찬장문을 열어 오래된 찻잔을 꺼냈다. 컵 표면에 미세한 금이 손끝에 걸렸다. 따뜻한 물을 붓자 김이 천천히 올라왔다. 그 향이 코끝을 스쳤다. 한 모금 삼키자 목이 조금 풀렸다. 그러나 가슴속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 공허함이 깊게 내려앉았다. 창가로 돌아오니 빗줄기가 더 굵어져 있었다. 나는 커튼을 살짝 걷었다.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번졌다. 그 빛 속에 빗방울이 흩어졌다. 마치 부서진 유리 조각 같았다. 심장이 다시 조용히 뛰었다. 그 박자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빗소리가 점점 규칙적으로 변했다. 지붕 위를 스치는 물줄기가 부드럽게 이어졌다. 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온기가 손바닥을 천천히 덮었다. 하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싸늘했다. 그 온도차가 나를 더 고독하게 만들었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졌다. 물방울이 흩어지며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잠시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곧 사라졌다. 의자의 등을 기대자 가죽이 차갑게 등을 받쳤다. 숨을 길게 내쉬니 입김이 얇게 퍼졌다. 오늘 낮의 대화가 다시 떠올랐다. 말마다 숨겨진 가시가 있었다. 나이 들어 고집 부리면 손해야. 그 문장이 귀 속에서 천천히 반복됐다. 심장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그 무게가 발끝까지 전해졌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일정했다. 그 소리가 생각을 붙잡았다. 나는 손끝을 가만히 바라봤다. 살짝 떨리고 있었다. 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따뜻함이 목을 지나가며 잠시 머물렀다.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정해야 내 마음을 지켜. 그 말이 빗소리 속에서 살아났다.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다. 그러나 곧 다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그 온도 변화가 뚜렷했다. 거실 시계가 밤 10시를 알렸다. 짧은 종소리가 울렸다. 나는 커튼을 완전히 걷었다. 창밖에는 비와 어둠만 있었다. 골목 끝까지 시선이 닿지 않았다. 안개가 깔려 있었다. 그 흐릿함 속에서 앞날이 겹쳐 보였다. 소파에 다시 앉아 무릎을 감쌌다. 따뜻함을 스스로 만들고 싶었다. 부엌에서 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톡 하는 소리가 고요를 찔렀다. 그 소리가 한 번 더 울렸다. 마치 시간의 심장 소리 같았다. 나는 두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 얇은 막이 생겼다. 그 막이 내일을 견디게 해줄 것 같았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창밖에서는 얇은 안개가 골목을 덮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거실을 걸었다. 마룻바닥이 발밑에서 살짝 울렸다. 부엌 찬장을 열어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낡은 공책과 봉투가 들어있었다. 손끝으로 공책을 넘기니 종이에서 묵은 종이 냄새가 났다. 남편이 남긴 메모들이 그대로 있었다. 짧은 문장과 날짜들이 빽빽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밝혔다. 거실 시계가 똑딱거렸다. 그 소리가 집중을 더 깊게 만들었다. 정해야 문서는 잘 챙겨. 메모 속 글씨가 그의 목소리로 들려왔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얇은 서류 여러 장이 나왔다. 종이를 펼치자 잉크 냄새가 은근히 올라왔다. 몇몇 문장은 빨간 줄로 표시돼 있었다. 그 표시들이 경고처럼 보였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얇은 천으로 감쌌다. 부엌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이 손등을 스쳤다. 나는 서랍 깊숙이 있던 작은 상자도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USB 하나가 있었다. 금속 표면이 차갑게 느껴졌다. 빛에 반짝이며
묵직한 기운을 전했다. 소파에 앉아 USB를 바라봤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열쇠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거실 커튼을 살짝 걷었다. 바깥 골목은 여전히 고요했다. 나는 USB를 작은 파우치에 넣었다. 그리고 옷장 깊숙이 감췄다. 숨이 조금 가빠졌다. 마음속에 묘한 긴장이 올라왔다. 서두르면 안 돼.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증기가 부드럽게 퍼졌다. 그 향이 코끝을 따뜻하게 감쌌다. 잠시 긴장이 풀렸다. 그러나 머릿속은 여전히 선명했다. 해야 할 일들이 차례로 떠올랐다. 거실 한쪽에서 서랍을 열었다.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나는 해야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다. 글씨가 점점 또렷해졌다. 마지막 줄에 끝까지 조용히라고 적었다. 펜을 내려놓자 심장이 천천히 안정됐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다. 이제 첫 걸음을 내디딜 시간이었다. 거실 불빛이 은은하게 번졌다. 나는 수첩을 다시 펼쳤다. 어제까지는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하지만 지금은 묘한 힘이 생겼다. 부엌 싱크대 옆 서랍을 열었다. 안쪽에 작은 녹음기가 있었다.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크기였다. 금속 표면이 차갑게 닿았다. 나는 배터리를 확인하고 전원을 켰다. 짧은 삐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가 방 안에 또렷하게 번졌다. 마치 경계 신호 같았다. 녹음기를 다시 껐다. 그리고 작은 손수건에 감쌌다. 부엌 창문으로 찬바람이 스쳤다. 김치 냄새가 희미하게 따라왔다. 찬장을 열어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도장이 있었다. 그 도장이 손끝에서 묵직하게 느껴졌다. 붉은 인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그것을 천천히 닦았다. 헝겊에 묻은 붉은색이 옅어졌다. 그 순간 현관 밖에서 발소리가 났다. 짧고 규칙적인 소리였다. 나는 도장과 녹음기를 서둘러 파우치에 넣었다. 그리고 옷장 속 상자 밑에 숨겼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말끝에 억지 미소가 섞여 있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녀는 거실을 훑어보고 부엌으로 갔다. 비닐봉투가 바스락거렸다. 나는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그 작은 움직임까지도 기억하려 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다. 김이 천천히 퍼져나왔다. 그 사이 내 마음속 결심은 더 단단해졌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지켜야 했다.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자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숨을 골랐다. 등 뒤로 시계 소리가 이어졌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 속의 웃음이 지금은 낯설었다. 사진틀을 조심스레 벽에서 내렸다. 뒷면에 작은 봉투가 붙어 있었다. 봉투 속에는 오래된 영수증 몇 장이 있었다. 종이에서 묵은 냄새가 났다. 나는 그것을 수첩 속에 끼웠다. 모든 조각이 언젠가 맞춰질 거라 믿었다. 창밖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이 번졌다. 그 빛 속에서 빗방울이 반짝였다. 내 손끝이 조금씩 따뜻해졌다. 결심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할 때였다. 이른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손등을 스쳤다. 나는 거실 불을 켜지 않았다. 보한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편이 더 편했다. 부엌 찬장에서 어제 숨겨둔 파우치를 꺼냈다. 도장 녹음기 USB가 그대로 있었다. 손끝으로 하나씩 확인했다. 금속 표면이 차갑게 전해졌다. 녹음기의 배터리를 다시 점검했다. 짧은 삐 소리가 고요를 깨뜨렸다. 나는 서둘러 전원을 껐다. 이제 쓸 타이밍을 기다려야 했다.
거실 탁자 위에 수첩을 펼쳤다. 메모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시간, 장소, 사람, 각 항목 아래에 짧은 문장들이 나란히 있었다. 부엌에서 주전자를 올렸다. 물이 끓기 전 김이 서서히 피어올랐다. 그 따뜻한 향이 코끝을 감쌌다. 심장이 조금 느리게 뛰었다. 찬장문 안쪽에 작은 봉투를 붙였다. 그 속에는 중요한 서류 복사본이 있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였다. 나는 봉투를 더 깊숙이 눌러붙였다. 창밖에서 까치 소리가 들렸다. 짧지만 예민하게 귀에 들어왔다. 나는 커튼을 살짝 걷었다. 골목 끝에 서 있는 은색 승용차가 보였다. 그 차가 이곳을 지켜보고 있는 듯 느껴졌다. 손끝이 다시 차가워졌다. 부엌으로 돌아와 찻잔에 물을 부었다. 김이 부드럽게 흘러올랐다. 한 모금 삼키자 목이 조금 풀렸다. 그러나 가슴 속 긴장은 그대로였다. 수첩 마지막 장에 회의라고 적었다. 그리고 아래에 굵게 오늘이라 표시했다. 거실 시계가 아침 8시를 알렸다. 종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나는 옷장 문을 열었다. 검정색 코트를 꺼내 먼지를 털었다. 코트 안주머니에 파우치를 넣었다. 지퍼를 조심스럽게 닫았다. 거울 앞에 서자 얼굴에 긴장과 결심이 동시에 묻어났다. 남편의 사진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의 미소가 오늘따라 단단하게 느껴졌다. 내 자리는 내가 지킨다. 속으로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신발을 신고 현관에 섰다. 문손잡이가 차갑게 손바닥에 닿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모든 준비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골목 끝까지 이어진 길이 희미하게 젖어 있었다. 밤새 내린 비의 흔적이었다. 나는 코트를 여미고 천천히 걸었다. 발밑에서 작은 물웅덩이가 부서졌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입김이 얇게 퍼졌다. 그 모양이 금세 사라졌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두어 명의 사람들이 조용히 서 있었다. 바람이 스카프 끝을 가볍게 흔들었다. 그 촉감이 목덜미로 스며들었다. 버스 문이 열리며 압축 공기 소리가 났다. 나는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도로 위의 빗물이 하늘빛을 비췄다. 수첩 속 메모가 떠올랐다. 사람들의 표정을 놓치지 말 것. 버스가 커브를 돌 때 주머니 속 파우치가 살짝 움직였다. 그 묵직함이 결심을 다시 붙잡았다. 손끝이 조금 따뜻해졌다. 도심으로 들어서자 건물들이 빽빽하게 이어졌다. 간판 불빛이 희미한 아침 안개에 번졌다. 정류장에서 내려 몇 걸음 옮겼다. 회관 건물이 저쪽에 서 있었다. 옅은 회색 벽과 오래된 창문 틀이 보였다. 그 틈 사이로 희미한 소음이 새어나왔다. 현관 앞에 서자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다. 문손잡이를 잡기 전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곳에 들어가면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할 것이다. 주머니 속 파우치를 다시 확인했다. 지퍼가 단단히 잠겨 있었다. 안으로 들어선 이 낮은 대화 소리가 귀에 스쳤다. 따뜻한 난방 공기와 된장국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러나 온기가 마음까지는 닿지 않았다. 탁자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각자의 표정이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길었다. 정면에는 큰댁 숙모가 앉아 있었다. 그 눈빛이 나를 곧바로 꿰뚫었다. 정혜 씨 기다리고 있었어. 그 말에 주위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숨이 순간 목구멍에 걸렸다. 그러나 고개는 천천히 들었다. 벽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창문 밖으로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세게 흔들었다.
긴 탁자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그 표면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큰댁 숙모가 그 서류를 앞으로 밀었다. 이게 정리된 재산 목록이야. 나는 손끝으로 표지를 살짝 만졌다. 차가운 종이 감촉이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옆자리에서 아들이 시선을 피했다.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그냥 확인만 하시면 돼요. 아들의 목소리가 낮고 건조했다. 나는 표지를 넘겼다. 첫 장에 부동산 등기부라는 제목이 보였다. 검은 글자가 선명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글씨가 낯설게 느껴졌다.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자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은근히 났다. 몇몇 항목 옆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 도장이 묘하게 선명했다. 이거 최근에 갱신한 건가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며느리가 대신 대답했다. 내 세금 문제 때문에 필요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속도가 빨랐다. 그 대답 속에 무언가를 감추는 기운이 있었다. 심장이 천천히 2번 뛰었다. 나는 눈을 내리깔고 서류를 더 살폈다. 글자 간격이 어딘가 어색했다. 모서리에 작게 찍힌 날짜가 시선을 끌었다. 그 날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 날이었다. 숨이 순간 멎는 것 같았다.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이건 남편이 서명한 게 아니네요. 말이 나오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몇몇 친척이 얼굴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증거도 없이. 나는 숨을 고르고 파우치 속 USB를 손끝으로 확인했다. 아직 꺼낼 때가 아니었다. 이 긴장을 조금 더 끌어야 했다. 이 날짜와 서명. 뭔가 이상합니다. 나는 시선을 서류 위에 고정했다. 아들이 손을 내밀어 서류를 가져가려 했다. 어머니 여기서는 그만하시죠. 손등에 힘이 들어갔다. 나는 서류를 놓지 않았다. 형광등 불빛이 서류 표면을 번쩍 비췄다. 그 빛 속에서 빨간 도장이 더 짙게 보였다. 옆에서 누군가 기침을 했다. 그 짧은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남편은 이런 문서에 서명할 분이 아니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다. 몇몇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러나 며느리는 미소를 유지했다. 어머니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부드럽게 흘렀지만 끝이 날카로웠다.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다. 차가운 공기가 목덜미를 스쳤다. 나는 의자를 조금 앞으로 당겼다. 손끝이 서류 모서리를 천천히 눌렀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됩니다. 내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탁자 위 물컵 속 물이 미세하게 떨렸다. 방 안의 긴장이 파도처럼 번졌다. 큰댁 숙모가 눈썹을 찡그렸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심장 소리가 귓속에서 크게 울렸다. 아직은 마지막 조각을 꺼낼 때가 아니었다. 계속 보죠. 나는 서류를 다시 펼쳤다. 종이, 장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다. 페이지 중간 익숙한 주소가 눈에 들어왔다. 남편과 내가 함께 지켜온 집이었다. 그러나 소유주 이름이 달라져 있었다. 숨이 가빠졌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 순간 아들의 시선이 처음으로 나를 향했다. 그 눈빛 속에 당황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USB 속 영상이 머릿속을 스쳤다.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방안 공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듯했다. 모든 시선이 서류 위에 멈춰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다. 종이가 부드럽게 스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마지막 장에 도달하자 빨간 도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그 옆에 서명은
남편의 필체와 전혀 달랐다. 여러분, 이 글씨 보이십니까? 내 목소리가 낮지만 단단했다. 몇몇 친척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건 누군가가 흉내낸 겁니다. 내 손이 서명을 가리켰다. 아들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나는 시선을 놓지 않았다. 아니 지금이 시작이야. 주머니에서 작은 파우치를 꺼냈다. 지퍼를 열자 금속 부품이 빛을 받았다. USB를 손바닥에 올리자 형광등 불빛이 표면에서 번쩍였다. 이 안에 남편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 말이 방안을 가르듯 울렸다. 몇몇이 숨을 들이마셨다. 누군가는 낮게 중얼거렸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직접 남기신 영상입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며느리의 손이 팔꿈치를 움켜쥐었다. 탁자 위 물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공기 속 긴장이 점점 짙어졌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다. 큰댁 숙모가 불안한 듯 고개를 저었다. 정혜 씨 그게 무슨, 모두 들으셔야 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잘랐다. 노트북이 탁자 위로 옮겨졌다. USB를 꽂는 순간 딸깍 소리가 울렸다. 화면이 켜지고 검은 배경 위에 날짜가 나타났다. 남편이 병실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 목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정혜야 이건 꼭 지켜야 해. 영상 속 그는 숨을 가다듬었다. 재산은 내 아내 이름으로 두고 말끝이 힘겹게 이어졌다. 누구에게도 함부로 넘기지 마. 그의 눈빛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방 안에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 의자를 움찔하며 움직였다. 이건 거짓말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거짓말이라면 왜 남편 목소리가 여기에 있죠? 나는 눈을 똑바로 맞췄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영상 속 남편이 마지막 말을 남겼다. 정혜야 꼭 약속해. 화면이 꺼졌다. USB 불빛만이 깜빡였다. 나는 서류와 화면을 번갈아 가리켰다. 이 서명이 날짜, 전부 조작입니다. 탁자 건너편에서 누군가 숨을 크게 내쉬었다. 공기가 묵직하게 흔들렸다. 법적으로도 확인받을 겁니다. 내 목소리는 한치도 떨리지 않았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며느리의 눈동자가 바쁘게 흔들렸다. 오늘 여기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의자를 뒤로 밀었다. 마룻바닥이 길게 긁히는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가 방 안의 마지막 모처럼 꽂혔다. 진실은 끝까지 밝힐 겁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이 갑자기 탁자를 쾅 치는 소리가 울렸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홀로 회관복도를 걸었다. 바닥 타일이 구두굽에 부드럽게 울렸다. 그 소리가 귀에 오래 남았다. 문 밖으로 나서자 겨울 바람이 얼굴을 차갑게 스쳤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속이 서늘하게 비워졌다. USB의 무게가 코트 안주머니에 느껴졌다. 그 묵직함이 심장을 더 눌렀다. 나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길게 숨을 내쉬었다. 골목 끝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다. 그 빛 속에 먼지가 반짝였다. 버스가 도착하자 나는 천천히 발을 옮겼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도심 불빛이 빗물 위에서 흔들렸다. 머릿속에 남편의 영상이 다시 떠올랐다. 그 목소리가 귓속을 울렸다. 누구에게도 함부로 넘기지 마. 말끝이 유난히 또렷했다. 그러나 동시에 아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창백하게 굳은 표정과 어린 시절 웃던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다. 심장이 느리게 내려앉았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내가 어디까지 해야 하지? 속으로 낮게 중얼거렸다. 버스가 멈추고
승객들이 조용히 내렸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이 조용했다. 문을 열자 온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렸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시계 초침 소리가 천천히 이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남편과 보낸 마지막 저녁이 떠올랐다. 그날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정해야 사람을 너무 믿지 마. 그 목소리가 따뜻했지만 지금은 무겁게 가슴을 눌렀다. 차가운 공기가 목덜미를 스쳤다. 나는 얇은 담요를 어깨에 둘렀다. 그러나 마음속 냉기는 녹지 않았다. 생각들이 얽혀 더 복잡해졌다. USB를 꺼내 손에 쥐었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메웠다. 정말 끝까지 해야 할까? 눈을 뜨고 어둠을 바라봤다. 대답은 아직 오지 않았다. 심장만이 조용히 뛰고 있었다. 거실불을 켜지 않은 채 나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이 또렷하게 들렸다. 틱, 틱. 간격이 일정했다. USB를 손바닥 위에서 굴렸다. 금속 표면이 차갑게 빛을 흘렸다. 그 안에 담긴 남편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속에서 울렸다. 꼭 지켜. 짧지만 무게 있는 말이었다. 그러나 아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어린 시절 웃던 모습이 겹쳐졌다.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던 감촉, 그 온기가 아직도 선명했다. 심장이 묘하게 흔들렸다. 눈가가 살짝 젖었다. 내가 정말 끝까지 해야 할까? 속으로 낮게 되뇌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스쳤다. 유리창에 가느다란 소리가 번졌다. 그 소리에 맞춰 마음속 한구석이 서서히 식었다. 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부엌에서 컵을 꺼냈다. 손잡이가 차가웠다. 따뜻한 물을 부으니 김이 부드럽게 올라왔다. 그 향이 코끝을 감쌌다. 숨이 조금 풀렸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의 매듭은 풀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남편이 병실에서 내게 건넨 눈빛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자리 잡았다. 그 눈빛 속엔 부탁과 경고가 함께 있었다. 나는 시선을 떨궜다. USB를 천천히 파우치에 넣었다. 지퍼가 슥 하고 닫혔다. 그 소리가 결심을 굳히는 신호처럼 들렸다. 그래, 여기서 멈추지 않겠어. 작게 중얼거렸다. 거실 창밖의 어둠이 이상하게 더 옅어 보였다. 담요를 어깨에서 풀어놓았다. 몸속 어딘가가 서서히 뜨거워졌다. 이 싸움은 감정만으로 끝낼 수 없다. 진실을 증명해야 했다. 나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엔 단 4글자가 적혀 있었다. 끝까지 한다. 펜으로 한 번 더 굵게 그었다. 시계가 밤 11시를 알렸다. 종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시선이 단단해졌다. 이제 내일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아침 햇빛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다. 따뜻한 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웠다. 나는 식탁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어제 적어둔 4글자가 또렷했다. 끝까지 한다. 그 글자가 마음 깊이 밝혔다. 부엌에서 주전자를 올렸다. 물이 끓기 전 김이 서서히 피어올랐다. 차향이 코끝을 감싸자 숨이 부드럽게 풀렸다. 이제 감정만으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논리로 세워야 한다. 노트북을 켜고 폴더를 열었다. USB 안에 영상 파일이 보였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남편의 목소리가 방안을 메웠다. 재산은 내 아내 이름으로 두고 그 말이 또렷하게 울렸다. 나는 메모장에 한 줄씩 적어 내려갔다. 영상 속 문장들이 증거가 됐다. 다음으로 등기부 사본을 옆에 놓았다. 날짜,
서명 도장의 모양 하나하나 비교해 나갔다.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그 향이 집중을 더 깊게 했다. 비교표가 점점 채워졌다. 각 항목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이 정도면 누구도 부정 못해. 작게 중얼거렸다. 창밖에서 까치 울음이 들렸다. 짧고 선명한 울음이었다. 나는 커튼을 조금 걷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났다. 머릿속이 한결 맑아졌다. 이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첩의 3페이지에 주요 논점이라 적었다. 아래에 3줄이 이어졌다. 1. 날짜의 불일치. 2. 서명의 필체 차이. 3. 영상 유언의 명확성. 펜 끝이 종이를 단단히 눌렀다. 그 압력이 손끝에 남았다. 부엌 시계가 오전 9시를 알렸다. 종소리가 짧고 명확했다. 나는 서류와 수첩을 가방에 넣었다. USB는 작은 케이스에 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이제 무너뜨릴 차례였다. 거울 앞에 서서 코트를 여몄다.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남편 사진이 시야 한쪽에 들어왔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힘을 줬다. 당신 약속 지킬게.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손잡이가 차갑게 손에 닿았다. 심장이 일정하게 뛰었다. 그 박자가 걸음과 맞아떨어졌다. 오늘 나는 논리와 증거로 나설 것이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안의 공기가 단단하게 가라앉았다. 나는 가방을 옆에 두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모두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형광등 불빛이 이마에 부드럽게 번졌다. 큰댁 숙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정리할 게 많으니 서둘러.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와 수첩을 탁자 위에 올렸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낮지만 단단했다. USB 케이스를 꺼내 탁자 한가운데에 놓았다. 여기에 남편의 영상 유언이 있습니다.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아들이 시선을 피했고 며느리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이 영상 속에서 남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수첩을 펼쳤다. 재산은 제 아내 이름으로 두고 누구에게도 함부로 넘기지 말 것. 영상의 주요 문장을 읽을 때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첫째, 등기부의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서류를 들어 모두에게 보였다. 종이에서 묵은 잉크 냄새가 났다. 그 냄새가 집중을 더했다.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 날 이 문서가 갱신됐습니다. 탁자 주변에서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둘째 서명의 필체가 다릅니다. 원본과 비교한 사진을 펼쳤다. 여러분도 보시면 알 겁니다. 시선이 서류 위로 쏠렸다. 셋째, 영상 유언의 명확성입니다. USB를 가리켰다. 직접 보시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아들이 팔짱을 풀었다. 며느리의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법과 양심의 문제입니다. 말끝이 방 안에 울렸다. 큰댁 숙모가 한숨을 내쉬었다. 정혜 씨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건 사실이고 남편이 남긴 마지막 약속입니다. 형광등 불빛이 서류 위에 번쩍였다. 그 빛 속에서 글자가 더 선명해졌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 진실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말이 끝나자 방 안의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누군가의 시선이 부드럽게 바뀌었다. 공기의 흐름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나는 USB를 손바닥에 쥐었다. 금속 표면이 차가웠지만 든든했다. 오늘 이 싸움의 판이 완전히 달라졌다. 회의실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내 말이 끝난 뒤 아무도 바로 입을 열지 않았다. 형광등 불빛이 탁자 위 서류를 번쩍 비췄다. 그 빛 속에서 도장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아들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찔거렸다. 며느리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내 목소리가 낮지만 단단하게 울렸다. 큰댁 숙모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건 생각보다 심각하네. 한쪽 사촌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필체가 이렇게 다르네. 그 말에 몇몇 고개가 끄덕여졌다. 공기의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러나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입술을 세게 깨물고 있었다. 말씀하시죠. 나는 시선을 그녀에게 고정했다. 그 순간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손끝이 팔꿈치를 꽉 쥐고 있었다. 전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작게 흘렀다. 의도가 아니면 뭐였습니까? 내 어조는 차갑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세게 불었다. 유리창이 살짝 울렸다. 그 소리가 방 안 긴장을 더 팽팽하게 했다. 심장이 일정한 박자로 뛰었다.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때 너무 급해서 말끝이 흐려졌다. 급하면 서명을 위조합니까? 내 질문이 곧장 꽂혔다. 탁자 끝에서 누군가 의자를 밀었다. 철제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길게 울렸다. USB 케이스가 내 손 아래 단단히 놓여 있었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으로 스며들었다. 이 증거 앞에서 거짓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다. 며느리의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다. 숨이 가빠지는 소리가 들렸다. 저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순간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공기가 바싹 마른 듯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내 목소리는 낮지만 더 날카로워졌다. 그녀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다. 어깨가 점점 더 낮아졌다. 형광등 불빛이 머리 위로 번졌다. 그 빛이 눈물 방울에 닿아 반짝였다. 서류,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 방 안을 가르며 떨어졌다. 숨소리가 여기저기서 새어나왔다. 누군가는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을 끝까지 받아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질문이 또렷하게 울렸다. 그녀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돈이 필요했어요. 목소리가 바닥에 떨어지듯 낮았다. 탁자 위 물컵 속 물이 가볍게 떨렸다. 방 안의 긴장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었을 텐데 내 말이 차갑게 흘렀다. 그녀가 한순간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무릎을 꿇은 며느리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형광등 불빛이 머리 위에서 번져 흘렀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내려앉았다. 누군가는 손끝으로 탁자를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다시 말씀하세요. 내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다. 몇몇 친척이 시선을 주고받았다. 눈빛 속에 놀람과 피로가 섞여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가방 속 USB 케이스를 꺼냈다. 이게 당신이 숨기려 했던 모든 걸 드러냈습니다. 말이 힘있게 흘렀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머리카락이 어깨 앞으로 흘러내렸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약속을 당신이 짓밟았습니다. 탁자 끝에서 누군가 숨을 길게 내쉬었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다. 이 자리에서 모두가 들었습니다. 내 시선이 방 안을 훑었다. 큰댁 숙모가 고개를 숙였다. 정혜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숨을 고르고 가슴속 결심을 다졌다. 이 일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분명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한 번만. 나는 그 말을 끊었다.
네가 지켜야 할 건 나였어.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눈가에 얇은 주름이 떨렸다. 며느리가 바닥을 향해 울음을 삼켰다. 그 소리가 가슴 깊숙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손끝이 USB를 단단히 감쌌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세게 불었다. 유리창이 짧게 울렸다. 이제 숨길 것도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내 말이 정적을 깼다. 누군가 의자를 뒤로 밀었다. 철제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길게 울렸다. 방 안의 공기가 서서히 풀렸다. 그러나 차가운 긴장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나는 서류와 USB를 가방에 넣었다. 지퍼가 슥 하고 닫혔다. 그 소리가 결말을 알리는 듯 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내 시선이 단단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번진 얼굴이 낯설게 보였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벽시계가 정오를 알렸다. 종소리가 3번 울렸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어깨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차가운 평온이 찾아왔다. 이제 남은 건 마무리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골목이 유난히 시끄러웠다.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의 목소리가 퍼졌다. 문 앞 장독대 옆으로 이웃 아줌마 2명이 서 있었다. 어제 회관에서 난리였다더라. 낮지만 흥분된 목소리였다. 며느리가 무릎까지 꿇었다잖아. 다른이가 맞장구 쳤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내 대문 쪽으로 향했다. 나는 커튼을 살짝 내렸다. 부엌에서는 보리차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김이 주전자 뚜껑 사이로 흘러나왔다. 컵에 물을 따른 이 맑은 소리가 귀에 닿았다. 그러나 입안은 쉽게 마르지 않았다. 심장이 아직 일정하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까치 울음이 이어졌다. 짧고 반복되는 소리였다.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어제의 장면이 여전히 선명했다. 형광등 아래 무릎을 꿇던 며느리 굳은 표정의 아들. 손끝이 서서히 차가워졌다. 컵을 내려놓고 2 손을 맞잡았다. 그 순간 대문 앞에서 발소리가 났다. 문틈 사이로 마을 이장이 보였다.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다. 정혜 씨 어제 일 벌써 소문이 났네. 그가 낮게 말했다. 신문 첫 장에 굵은 제목이 있었다. 가족 재산 분쟁 회관에서 폭로. 나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이젠 숨길 일도 없네요. 이장이 한숨을 쉬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얘기하네. 멀리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그 집 참 복잡하네. 바람이 골목 끝에서 불어왔다. 흙냄새와 함께 장독대 뚜껑이 뚝 울렸다. 나는 대문을 닫고 거실로 천천히 걸어갔다. 벽시계 초침이 일정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마음속은 여전히 흔들렸다. 이제 남은 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였다. 대문을 닫고 돌아서니 거실 공기가 묘하게 차가웠다. 부엌에서 보리차 향이 아직 남아있었다. 잔에 남은 물이 빛을 반사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2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창문 밖으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짧고 경쾌한 소리였다. 그 웃음 뒤로 또 다른 속삭임이 스쳤다. 그래도 용감하네. 희미한 목소리였다.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어제의 무게가 서서히 풀리는 듯했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 미소가 한결 부드러워 보였다. 당신 해냈어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햇빛이 커튼 틈새로 길게 들어왔다. 따뜻한 빛이 바닥을 덮었다.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 안에 목소리를 떠올리며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진실은 이미 드러났다.
주전자가 톡 소리를 냈다. 물이 다 끓었다는 신호였다. 컵에 물을 따르자 김이 부드럽게 흘러올랐다. 그 향이 마음까지 스며들었다. 어깨에 힘이 조금 빠졌다. 나는 메모장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자가 또렷했다. 끝까지 한다. 그 아래에 줄을 하나 더 그었다. 이제 끝은 눈앞에 있었다. 남은 건 평온을 되찾는 일뿐이었다. 창밖에서 까치가 한 번 울었다. 짧지만 또렷한 소리였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봄 햇살이 마당 가득 번졌다. 대문 앞 복숭아 나무에 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나는 장독대 옆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흙냄새와 꽃향기가 함께 스며들었다. 오늘은 마을 어르신들과 약속한 날이었다. 김치 담그기 봉사 모임이 열리는 날, 마당 한쪽에는 큰 통이 줄지어 놓였다. 햇빛이 표면에 부드럽게 반짝였다. 부엌에서는 삶은 배추향이 퍼졌다. 김이 천천히 공중으로 올라갔다. 나는 소매를 걷어 올렸다. 손끝이 부드러운 잎을 스쳤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정혜 씨 준비 다 됐어. 네, 금방 시작해요. 웃음이 목소리에 실렸다. 모두가 둘러앉아 양념을 나누기 시작했다. 빨간 고춧가루가 햇빛에 선명했다. 손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옆자리에서 누군가 말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배추 속에 양념을 고르게 넣었다. 양념 향이 코끝을 간지렸다. 옆집 할머니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 일 잘 마무리했지. 네, 다 끝났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바람이 마당을 스쳤다. 꽃잎 몇 장이 양념 위로 떨어졌다. 우리는 잠시 손을 멈추고 웃었다. 그 순간이 평화로웠다. 김치통이 하나둘 채워졌다. 빨간 양념이 배추 속에 고르게 스며들었다. 아이들이 마당 끝에서 뛰어놀았다.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남편 생각을 했다. 그가 살아 있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것이다. 당신 약속 지켰어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해가 높이 떠올랐다. 마당이 더 환해졌다. 마지막 배추 한 포기를 다듬고 통에 넣었다. 자, 이제 점심 먹으러 가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에서 된장국 냄새가 퍼졌다. 따뜻한 향이 속을 달궜다. 우리는 둘러앉아 밥을 나눴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다. 정혜 씨 참 강한 사람이야. 이웃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부드럽게 웃었다. 강하게 살아야죠.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마음까지 따뜻해졌다. 점심이 끝나자 모두가 빈통을 들고 돌아갔다.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다. 햇빛이 장독대 위에 길게 드리웠다. 나는 대문 앞에 서서 멀어지는 발걸음을 바라봤다. 바람이 살짝 불었다. 복숭아꽃 향기가 스쳤다. 그 향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오랜 한이 서서히 풀리는 듯했다. USB는 서랍 안에 고이 넣어 두었다. 이제 꺼낼 일은 없을 것이다.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억 속에 또렷했다. 그러나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그 목소리는 나를 지켜준 힘이 되었다. 나는 마당으로 내려가 남은 꽃잎을 손바닥에 모았다. 햇빛 속에서 꽃잎이 반짝였다. 그 빛이 따뜻하게 번졌다. 멀리서 까치가 한 번 울었다. 짧지만 또렷한 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푸른 빛이 눈부셨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내 마음도 마침내 회원에 닿았다.